자, 카테고리 저번 시간에 생성을 해보았죠. 요 생성한 카테고리를 이제 상단 메뉴에 등록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프로필 영역에 또는 제일 위에 내 메뉴의 관리를 눌러주세요. 내 메뉴의 관리를 누르신 후 메뉴 글 동영상 관리에 있는 상단 메뉴 설정이라는 부분을 설정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는 내 블로그의 상단 메뉴를 구성하는 것으로 최대 5개의 메뉴랑 카테고리 배치가 가능한 곳인데요. 일반적으로 지도나 서재, 메모 다 쓰질 않으므로 체크를 다 풀었습니다. 자, 위쪽에 프롤로그와 블로그가 있는데요. 프롤로그는 우리가 대문 모양을 꾸며서 만드는 게 이제 프롤로그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반적인 블로그는 이렇게 블로그 글부터 보이지만 만약에 프롤로그를 내가 블로그 창으로 해놓게 되면 내가 적은 게시글들이 이렇게 대문 메뉴로 펼쳐져서 보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보고 싶은 메뉴를 바로 눌러서 볼 수 있다는 게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나중에는 글이 많아지면 프롤로그가 조금 더 이쁘긴 할 건데요. 지금은 아직은 글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블로그로 기본 메뉴를 설정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뉴글 동영상 관리의 상단 메뉴에 블로그가 그래서 대표 메뉴로 잡혀 있는 거 보이시죠? 자, 이제 아래쪽으로 내려보시면 상단 메뉴 지정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27페이지 2번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상단 메뉴에 우리가 꺼내고자 하는 카테고리를 선택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바로 포스팅 만드신, 그러니까는 카테고리를 만드신 분은 아마 4개의 카테고리밖에 없을 테니 선택하시고 여기 선택 버튼을 눌러서 골라주시면 되세요. 그리고 기존에 혹시 블로그를 쓰셨던 분들은 이전에 쓰신 카테고리들 중에서 내가 주로 띄우고 싶은 카테고리가 있다면 선택하셔서 마찬가지로 선택 눌러 띄워주시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선택한 메뉴들을 올려두시고 나서 확인을 눌러주시면 블로그 상단에 내가 원하는 카테고리 4개까지를 꺼내서 올릴 수가 있어요. 성공적으로 반영되었습니다 라고 뜨면 확인 눌러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내 블로그로 가서 보았을 때 이렇게 상단에 아까 전에 꺼낸 카테고리 4개가 붙어 있는 게 보이죠? 프롤로그나 블로그의 카테고리는 우리가 위쪽에 배치할 수도 있지만 만약에 디자인을 위해서 아래다가 배치했다면 거의 보이질 않을 거예요. 그래서 카테고리 중에서 주요로 보이고자 하는 카테고리들을 이렇게 상단의 메뉴로 꺼낼 수 있는 게 상단 메뉴라는 기능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꺼내 보았고요. 이렇게 누르면 그 메뉴에 있는 내용들을 볼 수가 있게 이렇게 나오죠. 자, 상단 메뉴까지 설정해 보시고 잘 안 되신 분 질문 받고요. 그러고 나서 내 메뉴의 관리에 있는 메뉴 조금만 더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상단 메뉴 잘 안 되신 분 질문 받고 나머지 메뉴들 설명하도록 할게요. 그쵸? 뭐 어떠하냐 막 말을 거는데 이거 응답을 굳이 해줘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셨을 거예요. 일단은 블로그시는요, 네이버에서 그냥 만들어 놓은 서비스 같은 건데 여러분들이 아무도 응답을 안 하거나 물어보는 게 없으면 블로그 만들고 나서 아무것도 안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블로그시 질문을 해가지고 계속해서 뭔가 이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할 수 있게 해놓는 그런 서비스예요. 근데 굳이 안 받을 거면 배달 중지해 주시면 됩니다. 배달 중지 누르고 확인할게요. 그럼 이제 블로그시의 질문이 더 이상 오지 않게 돼요. 자, 글 관리의 댓글은 자, 글 관리의 댓글 태그 글 저장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거는 뭐냐면 내 블로그에 댓글이 달려있는 것들을 모두 모아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 글을 보고 뭐 요 댓글에 대한 답글을 남기거나 할 수가 있겠죠. 자, 태그는 내가 블로그에 글을 쓸 때 태그를 얼마나 달았나 이런 것들을 보는 건데요. 간단히 말하면 내 블로그에 이 태그의 밀도가 얼마나 많은가 이런 것들을 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블로그에다가 해시태그라는 걸 달잖아요. 그러면 그 해시태그가 몇 개나 쓰였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거. 그러니까 이에 대한 해시태그의 포스팅이 몇 개나 있나 이런 것들을 세주는 게 여기 태그라는 곳이고요. 내 블로그의 글을 저장할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보신 분이 있으셔서 말씀드리지만 글 저장이란 기능이 있어서 내가 블로그에 적은 글들을 PDF로 만들어서 보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자, 내 동영상은 동영상 관리에서 내가 올렸던 동영상들이 얼마나 사람들이 재생을 했고 공감을 눌러보았는지 이런 것들도 확인할 수 있고요. 만약에 통계를 눌러보면은 이거가 언제 이렇게 재생이 됐었고 유입 경로는 어떻게 되고 검색 유입 분석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간단한 동영상에 대한 통계도 뽑아볼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플러그인 연동관리라는 부분에 애드포스트 설정이라는 게 있는데요. 요거는 블로그로 얻을 수 있는 제일 간단한 수입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 바로는 아마 연결이 어려우실 거고요. 여러분들이 한 3개월 정도 블로그를 열심히 운영을 했다. 그리고 일 방문객이 100명 이상씩은 한 달 정도 보니까 되는 것 같다라고 한다면 애드포스트를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애드포스트에서 이제 승인을 내게 되는데 승인을 하는 거는 만약에 4월 26일 날 우리가 신청을 했다면 저번 달, 즉 3월 달에 그 평균 일 방문자 수랑 페이지 뷰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 방문자가 대략 한 100명 이상씩 되고 페이지 뷰가 약간 일어났다, 잘 일어났다 라고 한다면 애드포스트를 승인을 내주게 되고요. 그때부터는 우리가 포스팅을 했을 때 포스팅 밑에나 포스팅 중간에 광고가 붙어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광고를 누군가가 클릭을 해서 보게 된다면 그에 대해 클릭당 얼마씩 광고비가 나한테 들어오게 되는 게 애드포스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애드포스트 같은 경우 설정을 해두시게 되면은 블로그에서 간단한 이런 수입들을 얻을 수가 있어요. 예. 최근에 제가 53,000원 정도 받았다라고 나와 있죠. 5만원 이상 되면은 돈으로 주거든요. 실제 연결된 계좌로 금액으로 주는 그런 서비스가 애드포스트라고 해요. 광고가 붙는 거는 내 포스팅과 관련된 광고들이 붙는데요. 약간 광고 그 포스팅에 그 카테고리가 얘가 제대로 잡지 못했을 때는 그냥 기본적인 그런 광고들이 붙어요. 그리고 그 광고를 누군가가 클릭을 한다면 우리가 한 클릭당 얼마씩 해서 금액을 받게 되는 그런 서비스가 애드포스트라고 하고요. 블로그로 인해서 수익을 받는 건 이거 외에도 굉장히 다양한 수익원들이 있기는 해요. 그래서 일단 그 중에서 제일 간단하게 설정할 수 있는 수익원이다 정도로 말씀드리고, 자, 그 다음에 내 블로그 통계, 요거는 뭐냐면 내가 블로그에 포스팅을 하다 보면은 몇 명이나 내 블로그를 들어왔는지 요런 통계들을 볼 수가 있어요. 보면은 일 방문자가 얼마나 되고 그리고 게시물 조회 순위가 몇 명이나 되고 동영상 재생은 얼마나 했는지 요런 정보들을 얻을 수가 있는데요. 조회수 같은 경우랑 순 방문자 수가 조금 다르게 나와 있죠. 자, 이게 왜 다를까요? 자, 일단은 순 방문자 수는 실제 방문한 사람의 수를 말해요. 그렇다면 조회수는 무엇이냐면 방문한 사람이 포스팅 한 개만 보고 가는 경우도 있지만 포스팅을 2개, 3개 여러 개를 보고 가는 경우도 있죠. 그렇게 페이지 뷰가 많이 일어난다면 이제 조회수가 점점 높아지게 되겠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방문자 수나 어떤 조회수 이런 것들을 따져보실 수가 있고 방문을 얼마나 했는지 그리고 평균 방문 횟수는 얼마나 되는지 재방문은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다시 방문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블로그 글을 읽는 평균 사용 시간은 몇 분 몇 초 정도 되는지 이렇게
블로그 통계 정보에서 다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게 되어 있어요. 대략적으로 포스팅을 읽는 시간이 짧은 것보다는 어느 정도 길게 나오는 게 당연히 블로그의 정보가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렇게 해서 지수 산정을 하고 통계 정보에서도 우리가 뽑아 볼 수 있기 때문에 참고해서 보시는 용도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유입 분석에서는 모바일에서 유입이 됐나, 이미지 검색에서 유입이 됐나, 네이버 뷰를 눌러서 유입이 됐나, 이런 어떤 유입에 대한 경로와 그리고 어떤 단어들을 쳐가지고 검색을 해서 들어왔는지 이런 내용들까지 통계를 뽑아 보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우리 사용자들이 어떤 단어들로 내 그 블로그에 포스팅을 보았는지 이런 것들을 참고하셔서 보실 때 검색 유입을 볼 수 있을 거고요. 시간대 분석 같은 경우는 우리 타겟 고객들이 주로 보는 시간대가 어느 시간대인지를 파악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블로그를 쓸 때 블로그의 글이 바로 노출이 되는 건 아니고요. 보통은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소요가 돼서 노출이 되거든요. 그렇다면 내 고객들이 주로 활동하는 시간 한두 시간 전쯤에 게시글을 적는 게 좋겠죠. 그런 부분들을 생각했을 때 시간대 분석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시간대 분석을 해서 볼 때 만약에 내 고객들이 지금 같은 경우 한 12시쯤에 좀 많이 본 것 같아요. 그럼 한 11시나 10시 정도에 포스팅이 올라가게 할 건데 내가 이 시간을 맞춰서 포스팅하긴 쉽지가 않죠. 그래서 나중엔 어떻게 하실 거냐면 예약글을 적을 거예요. 그래서 포스팅을 다 써놓고 예약글을 걸어서 방문객들이 주로 볼 시간대 한두 시간 전쯤에 발행이 되게 그렇게 예약글을 걸어 놓는다면 조금 더 효율적으로 포스팅을 활용할 수가 있겠죠. 성별 연령별 분포입니다. 여기는 몇 명이나 지금 나이대가 어떻게 되는 사람들이 주로 들어오고 있는지, 성별은 어떤 분들이 주로 들어오는지 이런 분포를 볼 수도 있고요. 기기별 분포나 방문 현황 같은 것도 여기서 뽑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동영상 분석도 이렇게 재생수라든지 영상의 순위 같은 것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동영상을 올렸을 때 그 동영상은 어느 곳에서 많이 유입이 돼서 들어오고 있는지, 검색 유입에 대한 내용, 채널별, 시간별 이런 것들을 재생수를 분석하는 기능도 들어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좀 재밌는 기능들이 많으니까 여러분들이 블로그를 쓰고 그냥 말지 마시고요. 어느 정도 이제 블로그를 쓰셨을 때 내 방문자가 얼마나 되고 그 방문하는 사람들이 어떤 단어들을 찾아서 검색을 했는지 그런 것들을 좀 참고해서 보시면 아마 여러분들이 마케팅을 하실 때 조금 더 원하는 그런 정보들을 채워서 고객들이 들어올 수 있게 그렇게 유입이 가능하실 겁니다. 되게 재밌는 기능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크리에이터 어드바이저라는 게 있기도 한데요. 요거는 이렇게 어드바이저를 뽑아주는 거예요. 제가 엘리엘 일상 리뷰라는 잡블로그를 운영하고 있을 때 요거 실시간 유입 검색어가 미니 가습기 고장을 제일 많이 찾았다고 하네요. 요 조회수에 대한 순위라든지 주로 제 블로그에 유입됐던 검색어 트렌드들 이런 것들도 이렇게 보이죠? 요 앨리스라는 건 뭐냐면 제 포스트를 말하는데요. 제가 포스트는 현재 올리고 있질 않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없는 거고 엘리엘 일상 리뷰에 올려놓은 채널 조회수랑 유입률들이 이렇게 나오니까 보시면 되게 좀 재밌게 볼 수 있게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한번 보시라고 말씀드렸고요. 나중엔 이런 부분들도 참고하셔서 통계를 뽑아 보시고 분석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일단 블로그에 대한 내용은 잠시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블로그에다가 글을 쓰거나 꾸미고자 할 때 사진을 모두 찍어서 꾸미고자 한다면 실제 좀 벅찬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사진이 내가 마땅히 없을 때 인터넷에서 사진을 찾는 그런 방법들, 그리고 내가 핸드폰에 찍은 사진을 컴퓨터로 옮기는 방법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좀 소개를 해볼게요. 자, 일단은 멀티미디어 컨텐츠 공수하기라는 부분인데요.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사진을 몽땅 찍어서 올리기에는 사실 좀 벅찬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저작권이 없으면서도 고퀄리티로 쓰실 수 있는 여러 가지 무료 스탁 이미지들을 한번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첫 번째, 픽사베이라는 사이트를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을 들어가셔서 네이버에다가 픽사베이라고 적어볼까요? 픽사베이 하고 엔터. 그러면 무료 이미지를 받을 수 있는 픽사베이라는 사이트를 찾아올 수가 있어요. 한번 클릭해 볼게요. 뭐 영어를 번역하겠습니까? 번역해도 되고 그냥 둬도 되는데 번역되어 있으면 뭐 보기 더 편하겠죠? 자, 여기 검색창에다가 내가 찾고 싶은 걸 검색을 해주시면 돼요. 예를 들어 제가 여기다가 클릭하고 만약 컴퓨터라고 적어본다면 이 위쪽에 있는 이 이미지들은 스폰서 이미지로 무료가 아닌 이미지들이고요. 이 밑에 있는 이미지들이 다 무료로 제공되는 이미지들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내가 마음에 드는 사진이 있다면 다운로드를 받아서 활용을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자, 한번 검색해 보시고 마음에 드시는 이미지를 한번 선택해 보세요. 여기 마땅히 없으면 또 다음 페이지 넘기면 또 여러 가지 있어요. 있으면 저장을 해요, 선생님? 네, 있으면 저장하실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이 이미지가 마음에 든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 이미지를 클릭하시고요. 무료 다운로드를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사이즈를 고를 수 있게 나오는데요. 보통 컴퓨터 사이즈가 가로 1920에 세로 1280 이 정도를 많이 써요. 그래서 저는 1920에 1280 이 사이즈로 고를게요. 무료 다운로드에서 세 번째 건. 그러니까 제일 아래 거는 요거는 이제 원본 사이즈고 용량이 크기도 하니까 우리는 모바일이나 어차피 컴퓨터로 보통 보게 되기 때문에 1920 정도의 사이즈를 활용할게요. 얘를 클릭하시면 다운로드를 눌러볼게요. 다운로드. 이러면 이렇게 로봇 인증이 떠요. 그럼 로봇이 아닙니다. 체크하시고 다운로드를 받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다운로드를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눌러서 우리 저번에 폴더 따로 안 만들었죠? 예를 들어 문서에 새 폴더를 만들어서 내가 여기다 저장하겠다 한다면 폴더를 하나 만들어서 저장할게요. 문서에 새 폴더에서 자, 제가 이렇게 이름을 설정하고 여기다가 저장을 한다면 이렇게 다운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미지를 다운 받았고요. 만약에 이 이미지의 근처에 보면은 이렇게 침대, 침실, 의자, 가구, 컴퓨터, 창문 이렇게 나와 있는 건 이 이미지에 대한 해시태그, 주요 검색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게 있다면 누르셔도 되고 아니면 이 옆에 보면 관련 이미지로 나와 있는 거는 무료 이미지예요. 여기서 마음에 드는 이미지가 있다면 클릭해서 받으셔도 돼요.
다시 앞에 창으로 돌아가고 싶다면 되돌리기를 누르면 이렇게 다시 앞에 창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또 마음에 드는 사진이 있다면 그 사진을 클릭하시고 무료 다운로드, 아까처럼 다운로드, 로봇이 아닙니다 눌러서 다운로드를 받아주시면 돼요. 다른 이름으로 저장해서 아까 경로 폴더에다가 저장. 자, 이렇게 이미지를 한 5개 정도 받아볼게요. 다시 픽사베인 닫고 네이버 검색창에 언스플래시를 쳐보겠습니다. 언스플래시 하고 엔터 칠게요. 그러면 아름다운 무료 이미지 및 사진 언스플래시라는 사이트가 보일 거예요. 언스플래시. 자, 클릭해보면 이렇게 언스플래시 사이트가 나왔고요. 여기다가 아까와 마찬가지로 내가 찾고자 하는 키워드를 적습니다. 아까 제가 컴퓨터라고 적었으니까 이번에도 똑같이 적어볼게요. 그리고 엔터 치면은 이 위쪽은 셔터스톡이라 해서 실제 이제 돈 내고 쓰셔야 되는 이미지고요. 이 밑에 있는 이미지들이 무료 이미지예요. 그래서 이 중에서 마음에 드시는 이미지를 선택해서 또 저장하시면 돼요. 이 언스플래시 플러스 이렇게 되어 있는 거 말고 그냥 아무것도 그림에 표시 안 돼 있는 거, 예를 들어 이 이미지를 받는다라고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얘를 클릭하시면 이미지를 크게 열어볼 수가 있고, 이 이미지를 내가 다운로드를 받겠다라고 한다면 무료 다운로드를 누르면 원본 사이즈로, 그리고 옆에 있는 화살표를 누르면 다운로드 크기를 내가 골라서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다른 이름으로 저장해서 내가 아까 저장한 폴더가 아마 기본적으로 열렸을 거예요. 저장 경로가 맞는지만 확인하시고 저장하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또 한 5개 정도 받아보죠. 연습이라서 제가 5개를 말씀드린 거고요. 꼭 5개 받진 않으셔도 상관없어요. 더 받고 싶으면 더 받으셔도 돼요. 클릭하고 다운로드 해서 다른 이름 저장 하고 이름 보고, 그러니까 경로 보고 저장. 이름을 바꾸셔도 되지만 어차피 미리 보기로 보면 보이기 때문에 저는 이름 바꾸지 않고 저장을 한 거예요.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떤 컨텐츠, 안내 컨텐츠 카드 이런 걸 만들려면요, 옆에가 이렇게 빈 공간이 있는 것들은 되게 좋아요. 여기다 그냥 글만 적으면 돼서 후편집이 별로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뭐 간단한 알림문 같은 거 만들거나 하실 때 되게 편하게 쓸 수 있는 이미지일 것 같긴 합니다. 자, 어쨌든 이것도 다운받겠다 하면은 다운로드 눌러서 받으시면 돼요. 어려울 거 없습니다. 그래서 한 5개 정도 한번 또 받아보세요. 그러고 또 다른 사이트를 또 안내해 드려 볼게요. 이 프리픽은 두 사이트보단 아무래도 들어갈 일이 많진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혹시 포토샵이나 일러스트와 같은 편집 프로그램을 안다라면은 조금 더 편리한 프로그램 사이트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혹시 모르니까 한번 소개를 해드리는 정도인데요. 프리픽이라고 적고 엔터 쳐볼게요. 그러면 다운로드 프리 비디오 벡터 포토 앤 PSD 이렇게 나오죠. 여기 사이트를 들어가시면 이렇게 프리픽 사이트를 열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찾고자 하는 거를 여기다 검색하면 되는데 보시다시피 영어 사이트예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보통은 영어로 쳐요. 예를 들어 내가 아이콘이 필요하면 아이콘을 쳐보면 이런 아이콘 모양들을 다운받아서 쓰실 수가 있고요. 만약에 내가 아이콘 말고 이번에는 네임카드, 명함이 필요한 분은 이렇게 명함을
보시고 마음에 드는 명함을 다운받아서 재편집해서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얘를 다운받으려고 이렇게 해서 다운로드를 누르게 되면은 프리 다운로드라고 있고, 이거를 눌러서 다운로드를 받아보면요, R집으로 묶여서 나오죠. 왜냐면 파일이 하나가 아니거든요. 얘는 보면 이렇게 열어볼게요. 압축 풀기를 해서 열어보면은 이렇게 이미지 파일도 있고, 그리고 PSD라고 하는 포토샵 전용 파일도 있어요. 그럼 만약에 여러분들이 포토샵을 다룰 수 있다라고 한다면 여기 포토샵을 열어가지고 얘를 편집하면 되는 거예요. 가능하다면.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포토샵이나 일러스트레이터를 아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도움될 수가 있죠. 글씨만 요거 고쳐서 쓰시면 되니까. 그런 사이트가 프리픽이에요. 그래서 약간 호불호는 있지 않을까 싶은데, 좀 재밌는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은, 요 프리픽을 제가 설명드릴 때였어요. 그때 이제 명함을 어느 분이 찾아보시고 이런 썰을 말씀하시더라고요. 자기가 명함을 어떤 업체에 맡겨가지고 진짜 거기서 명함을 마음에 들게 해줘서 여기 되게 잘한다고 홍보를 많이 해드렸대요. 근데 그 디자인이 여기 있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었어요. 그러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게, 원래 디자이너들은요, 자기가 스스로 창조를 하기가 사실 쉽진 않아요. 그래서 언제나 그러잖아요. 모방 창조의 어머니라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이런 디자인 사이트들에서 예쁜 디자인들, 마음에 드는 디자인들을 스크랩 해놨다가 나중에 그거를 이제 조합해서 만들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이 그런 말을 할 법도 하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프리픽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내가 어떤 이미지 같은 걸 찾으실 때 활용하실 수가 있지만, 일러스트 이미지 같은 경우는 내가 일러스트레이터나 포토샵을 안다면 편집이 가능해서 그런 점에선 좀 활용하시면 괜찮겠다라고 보여지고요. 프리픽 같은 경우 리미트가 있어요. 우리가 로그인하지 않고 이미지를 받을 때 그 하루하루의 리미트 제한이 있어서 내가 이미지를 너무 많이 받게 되면은 리미트 제한이 걸려서 그날 이미지를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프리픽에 회원가입 하셔가지고 이미지를 받으시면 되고요. 만약에 그렇게 말고 내가 그냥 회원가입 안 하고 싶다 하면 다음날 받으시면 문제 없어요. 자, 프리픽은 요 정도 설명하고요. 다음 사이트인 플렉티콘 설명드릴게요.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미지들을 보는데 막 귀여운 캐릭터 이미지 이런 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약간 캐릭터 디자인을 하고 싶다, 이런 분들, 그럴 때는 이렇게 한번 찾아보세요. 무료 아이콘. 그러면 아마 벡터 아이콘 및 스티커라고 해서 플렉티콘 사이트를 쉽게 찾으실 수가 있을 거예요. 여기는 내가 이제 여성 또는 뭐 여자, 운동 뭐 이런 식으로 검색어를 쳐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컴퓨터 쳐보면 이렇게 컴퓨터와 관련된 아이콘들이 나와요. 되게 귀엽게 이쁘게 만들어진 아이콘들이 많죠. 그래서 내가 여기서 마음에 드는 아이콘을 클릭해서 다운로드를 받을 수가 있고요. 그때 무료로 받아서 활용하시는 게 가능합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받고자 했던 데가 아까 문서에 오늘 날짜 엘리라는 폴더였죠? 따닥 해서 저장하면은 내가 필요한 아이콘들을 받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SNS 아이콘들 찾고 싶으시잖아요. 그럼 유튜브라든지
그런 아이콘을 이렇게 쳐보시면은 여러 가지 디자인이 예쁘게 되어 있는 아이콘들도 찾아주실 수가 있을 거예요. 물론 저도 포토샵이나 일러스트를 해서 이런 아이콘을 만들 수야 있지만 만들려면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런데 여기선 예쁘게 만들어진 아이콘을 무료로 바로 쓸 수 있다면 저 같으면 꽤 많이 받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어떠실까요? 뭐 예를 들어 아이콘에다가 만약에 페이크 이런 식으로 쳐보면 그에 관련된 아이콘들이 나와요. 그래서 카드 뉴스 같은 거 만들 때 이런 디자인을 예쁘게 꾸미고 싶다면 이런 아기자기한 아이콘들을 찾고자 한다면 플렉티콘이라는 아이콘 사이트를 활용하시면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 뭐 옷가게 같은 경우는 옷걸이라는 아이콘을 찾아보셔도 괜찮겠죠? 그럼 이런 옷걸이 모양의 아이콘들을 찾아서 내가 필요한 어떤 로고를 만들 때 활용하실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네요. 이건 이제 집 모양 아이콘 이쁘죠? 그래서 한번 플렉티콘 사이트 들어가셔서 이렇게 아이콘들 마음에 드시는 거 몇 개 한번 다운 받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건 이제 마이크라고 치니까 이런 아이콘들 나오네요. 마음에 드는 모양은 다운로드를 바로 받으셔도 돼요. 그래서 무료 다운로드 하고 여기 내 폴더에다가 저장 이렇게 저장해 주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번에는 이미지를 다운받는 사이트들을 활용해 보는 걸 좀 전에 말씀드렸고 이번엔 핸드폰으로 찍은 사진을 컴퓨터로 옮기고 싶어요. 이때 물론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USB 케이블을 이용해서 옮길 수도 있을 거고요. 또는 어떤 경우는 카카오톡을 이용해서 다운로드를 옮기는 경우도 있어요. 자, 근데 카카오톡도 좋긴 좋은데 일단은 카카오톡은 단점이 있다면 로그인을 하셔서 옮겨야 되기도 하고 동영상의 경우는 어느 제한 시간을 넘기게 되면 즉 용량을 넘기게 되면은 전송이 안 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거랑 상관이 없이 우리가 인터넷이 되는 환경이면 언제나 가능한 그런 도구가 하나 있는데요. 그걸 샌드 애니웨어라고 해요. 그래서 샌드 애니어는 포스팅을 할 때 언제나 빠르게 사진이나 동영상 또는 뭐 다른 파일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컴퓨터로 옮길 수 있는 전송 장치가 되겠고 우리가 사진이나 동영상 외에도 예를 들어 핸드폰으로 만약에 녹음한 어떤 파일이 있다든지 아니면 핸드폰으로 다운받아 놓은 어떤 문서 같은 게 있다면 그런 문서들을 샌드 애니어로 컴퓨터로 옮길 수도 있고 반대로 컴퓨터에 있는 파일을 핸드폰으로 옮길 수도 있고 또는 핸드폰에 있는 거를 아이패드라든지 태블릿으로 옮길 수도 있는 그런 장치를 바로 샌드 애니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샌드 애니어라는 이 프로그램을 깐 장치가 안에는 어디나 옮겨서 활용을 할 수가 있는 게 샌드 애니어고요. 얘는 그냥 인터넷만 되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용량하고는 그렇게 크게 상관이 없이 올릴 수 있다는 게 장점이라 보시면 됩니다. 자, 일단 샌드 애니어를 그럼 우리가 핸드폰에도 깔아보고 PC에도 깔아볼 거예요. 일단 PC부터 먼저 깔아볼까요? 그러면 인터넷을 다시 들어가 주세요. 네이버에다가는 샌드 애니어라고 쳐볼게요. 샌드 애니어 대용량 파일 전송이라고 나오죠? 이 부분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샌드 애니어 사이트로 넘어가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위쪽에 보면 파일 전송, 서비스 소개, 샌드 애니어, 이메일, 애드원, 뭐 다운로드 이렇게 보이는데 이 끝에 있는 이 다운로드를 클릭해 주세요.
그리고 밑에 윈도우즈 모양의 다운로드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 컴퓨터에 샌드 애니어라는 프로그램을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자, 샌드 애니어 셋업.exe는 exe가 설치 파일이니까 바로 열기 눌러 설치해 볼게요. 그러면 샌드 애니어라는 프로그램을 일단 다운로드 받아올 수가 있을 거예요. 조금 기다려 볼게요. 선생님 자꾸 다른 이름으로 저장이 나오는데 저렇게 안 나오고 다른 창이 그거는 아마 엣지 브라우저가 아니라 크롬 브라우저로 띄운 거라서 그럴 건데요. 크롬 브라우저 상태에서도 똑같아요. 예를 들어 샌드 애니어라고 썼잖아요. 그러고 여기 사이트로 들어가서 여기서 여기 다운로드에서 다운로드를 누르면 아마 이렇게 뜬다는 말씀이시죠? 요거는 제가 크롬 창에서 다운로드 받을 때 저장 경로를 항상 물어보라고 설정을 해놔서 그래요. 원래 일반적으로는 아마 다운로드 폴더로 바로 받아지면서 열릴 건데요. 지금은 제가 이걸 설정해 놓은 것 때문에 일단 지금 다운로드 폴더를 선택해서 그냥 받을게요. 저장. 그러면 다운로드를 받으면서 여기 뜨겠죠? 이렇게. 그러고 이게 다운로드가 되고 나서 클릭해서 설치를 진행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다 저장하시든 상관없어요. 꼭 다운로드 폴더로 찾아가서 저장할 필요는 없고 그냥 또 저장 버튼 눌러버리고 그냥 실행 버튼 눌러서 설치를 진행하시면 되는 거예요.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 같아요. 오늘따라 조금 시간이 좀 걸리네요. 그러게. 빠를 땐 빠른데 지금 인터넷 속도인가요? 조금 더딘 것 같긴 해요. 그죠? 그럼 얘는 일단 깔으라고 하고 우리 핸드폰에서도 샌드 애니어를 좀 찾아볼까요? 핸드폰은 어플로 설치를 하실 거거든요. 자, 플레이 스토어를 찾아 들어갈게요. 핸드폰에서. 그리고 이쪽에 플레이 스토어에다가 샌드 애니어라고 똑같이 쓸게요. 그리고 샌드 애니어를 설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업데이트 눌러야겠네요. 일단 핸드폰에서도 얘를 설치를 할 거기 때문에 잠깐 기다리는 동안에 핸드폰에도 다운로드 받아 놓을게요. 자, 샌드 애니어에서 사진을 선택하셨다면 밑에 여기 보내기라고 있어요. 요거 한번 눌러볼까요? 그러면 핸드폰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도 핸드폰에 무슨 숫자가 떴어요. 그쵸? 이거를 이제 컴퓨터에서 샌드 애니어를 열어서 여기 밑에 보면 받기 키 입력 있죠? 여기다가 얘를 적는 거예요. 여기 숫자는 뭐냐면요. 얘가 10분 안에 받아야 돼요. 그래서 그 시간 재는 거야. 만료 시간. 그래서 여기 이제 내가 받기에다가 숫자를 적고
확인 버튼을 눌러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얘네들을 받을 거예요 라고 표시가 되고요. 제가 선택한 파일은 7개의 파일이고 용량이 얼마 정도 돼요 라고 보이네요. 그리고 만료 시간은 지금 8분 있다가 만료되니까 그 전에 받으세요. 이런 표시가 뜬 거예요. 자, 기본적인 샌드애니어의 다운로드 경로는요. 다운로드 폴더로 맞춰져 있어요. 근데 우리가 파일을 다운로드 폴더에 받았을 때 찾지 못하는 경우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 경로를 지금 받을 때 다른 경로로 바꿀 거예요. 그래서 여기 폴더 모양을 누를게요. 그리고 우리 폴더 오늘 만드셨었죠? 그러면 저는 어디다 만들었냐면 문서에 저는 2023 해서 오늘 날짜 L이라고 만들었잖아요. 제 폴더는. 그럼 제 폴더를 이렇게 따닥 눌러서 폴더 선택을 할게요. 그러면 이 밑에 있는 경로가 이제 다운로드 폴더가 아니라 좀 전에 선택한 폴더로 바뀌었어요. 그러고 요 밑에 요게 다운로드 버튼이에요. 요 버튼까지 누르시면 다운로드가 시작됩니다. 자, 이렇게 지금 다운로드가 7개의 파일이 다 받아졌네요. 그럼 전송 완료가 떴고 요 옆에 이렇게 보시면 폴더 모양이 생겨요. 마우스 가져가 보시면 여기 누르면 다운로드 받은 것들을 이렇게 열어서 확인해 보실 수도 있어요. 지금 제가 원했던 폴더, 제가 오늘 만들었던 폴더에 이렇게 제가 포스팅하려고 찍어놨었던 사진이 들어왔네요. 선생님 제가 아까 만들어 반대로 내가 로고 같은 걸 이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내 핸드폰으로 옮겨서 받아놓고 싶을 때가 있죠. 그럴 때는 샌드애니어를 열고 여기다가 해당 파일이나 폴더를 집어넣으면 돼요. 만약에 선택이 좀 힘들면 얘를 눌러서 여기서 그냥 파일에서 고르셔도 돼요. 문서의 엘리에서 저는 요 그림과 마이크 그림 그리고 요 컴퓨터 그림 이렇게 3개를 옮겨 볼게요. 그러면 반대로 이번엔 PC 버전의 샌드애니어에 숫자가 생겨요. 자, 이제 핸드폰을 제가 열어서 샌드애니어를 켜볼게요. 샌드애니어에서 밑에 보시면 보내기만 있는 게 아니라 받기가 있죠. 요 받기를 누르고 반대로 여기 숫자를 여기다 입력하시면 돼요. 또는 여기 보시면 요거 QR 보여요? 요걸로 찍고 핸드폰에 이렇게 찍어서 넣어도 돼요. 타이핑 하는 게 낫지 않나? 그죠? 어쨌든 이렇게 해서 넣으면은 반대로 PC에 있는 파일들을 핸드폰으로도 쉽게 옮길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옮긴 파일들은요. 만약 폴더 단위로 옮겼다면 폴더 이름으로 갤러리에 저장이 돼 있을 거고요. 지금은 제가 파일 단위로 옮겼기 때문에 샌드애니어라는 폴더가 만들어져서 그 안에 저장이 돼 있을 거예요. 한번 볼게요. 이거는 제 핸드폰이고요. 일단 샌드애니어를 제가 닫고 갤러리로 가볼게요. 제 핸드폰의 갤러리. 샌드애니어 여기 생긴 거 보이죠? 이런 식으로 아까 전에 받은 사진 3개가 옮겨져 온 거 확인되시나요? 저는 그전에도 옮긴 게 많아서 이렇게 뜬 거고요. 그래서 핸드폰에서 컴퓨터로도 옮길 수 있고 컴퓨터에서 핸드폰으로도 옮길 수 있고
샌드 애니어가 깔려져 있는 핸드폰에서 다른 핸드폰으로도 옮길 수가 있어요. 인터넷이 되는 환경이면은 어디서나 뭐 서울에서 부산에 있는 사람한테 옮겨도 되는 거고, 그죠? 또는 저 같은 경우 아이패드가 있는데 아이패드에 사진을 넣기가 사실 쉽지가 않거든요. 아니면 파일 같은 거 넣기도. 그때 이 샌드 애니어를 이용해서 동영상이라든지 사진 같은 것도 쉽게 옮기곤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샌드 애니어를 좀 잘 쓰시면 굳이 뭐 블로그 과정만이 아니더라도 일상에서도 좀 유용하게 쓰실 수 있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 들어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수업을 마치도록 할게요.